안녕하세요. 자, 변시용 핵심 OX 행정법 특강을 이제 오늘부터 5회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한 4회 정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작년보다 이제 책이 한 40페이지 정도 좀 분량이 늘기도 했고요. 작년에도 한 해 더 보강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5회 일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실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 뵙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제 10월 초에 실강이 진행될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 때 혹시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 또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서 추석 연휴 때 혹시 이제 행정법 선택형을 잘 정리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면 연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촬영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들으셔도 되고 추석 연휴 때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5회 동안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나 쉬운 문제는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선택형과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여기 이제 OX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요. 한 17개, 18개 정도는 기본으로 이제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없는 지문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그동안에 잘 현출이 되지 않은, 노출되지 않은 그런 판례를 찾아갖고 출제를 하는 지문들도 간혹 있긴 해요.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그런 것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적인 지문 그리고 그동안 기출되었던 지문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18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는 더 아주 지엽적인 거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운도 좋고 그러면 뭐 20개까지도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뭐 18개 정도 맞으면은 여러분 시험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정도를 목표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변시 강의는 이제 농담을 할 여유도 없어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빠듯하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이제 행정법 통론 맨 앞에 이제 행정법 파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통치행위 이런 거 먼저 다루는데요. 1, 2번은 이제 헌법에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에 보면 이것도 헌법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거는 통치행위예요. 자, 하지만 정상회담 개최하는 과정에서 대북 송금한 거 이건 판례가 통치행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째 줄에 보면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죠.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판례가 인정을 했죠. 자, 4번 헌재는 대통령의 일반 사병,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판시했다 그랬는데 뭐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게 다수의 견해인데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 자제서를 취한 그런 판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제서를 취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없지만요. 판례 중에는요. 서훈 취소에 관한 판례가 있죠. 서훈은 이제 훈장 같은 걸 수여하는 거고 서훈 취소는 이제 박탈을 하는 건데 서훈 취소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서훈 수여와 달리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통치행위성을 부정을 했어요.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요. 그건 통치행위의 예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서훈을 수여했던 걸 취소하는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2절 법칙행정으로 갑시다. 법률유보, 법률우위가 있죠. 1번 법률유보 원칙에서 법률은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의미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번은요.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해 의회유보 원칙에 따르는 경우 우리 판례는 이제 의회유보 원칙까지 헌재는 요구하죠. 의회유보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기가 틀렸어요. 의회유보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중요사항 유보설에 의하면 우리가 법률유보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중요사항 유보설이 이제 통설이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행정계획을 구속적, 비구속적 이렇게 분류하는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보통은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인데요. 의회유보 원칙은 적용돼요. 근데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에요. 자, 법률이 법규명령에다가 위임을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포괄 위임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요. 그때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포괄이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의회 유보 원칙은 여기도 적용이 된다. 그겁니다.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게 법령이 조례에다가 위임을 할 때도 어때요? 조례에다가 위임을 할 때도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조례에 대해서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이건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유죄하고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헌재 입장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인 경우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결국 여기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요거 의회 유보사항이냐 아니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의회 유보사항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에다가 위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판례는요, 헌법적 판소는요, 요거를 의회 유보사항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규약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유죄하고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는데 유죄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할청에 인가를 신청하는 케이스예요. 본문 설문은 뭐예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의 경우에 이제 법리가 달라요. 특히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조합을 설립해가지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이제 인가 신청을 한 다음에 이제 인가가 나왔을 때 이 인가를 판례는 강학상 인가로 봐요. 강학상 인가가 뭐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정이죠. 그때 이제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뭐예요? 그게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처분입니다. 판례는 사업시행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으로 봐요. 근데 이제 조합을 만들지 않고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그때는 이들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가 나왔을 때 이때 이 인가는 판례가 설권적 행위라고 해요. 즉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때 인가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런 것들은 아주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부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는 어떻다?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동의 같은 것들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갖고 할 때는 이때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또 판례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조합이 사업을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동의 요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